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좀 제발 그냥 두세요 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고가권인 건 인정. 누가 만약에 던지기 시작을 하면 던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승장이라면이 아니고 상승장이죠. 상승장에 첫 조정에 팔으면 또 저번처럼 못 잡으면 내가. 그러니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가 필요한 거는 비중 조절이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고 시장에 순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고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아야지 이거 다 팔고 나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아시죠? 저희 전략 에블레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보자. 밑에서 돌리게 되면 또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흔들려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종종 댓글을 보는데 이 두 분 조합을 굉장히 애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앵커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애정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자, 일단 거의 뭐 엎드려 절밖에 아닙니까? 아니 진심. 왜 이렇게 들투하십니까, 위원님? 이쪽에 앉으시던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상관이 일단, 매주 진행하는데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분에 대한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애정도 평가로 시작했는데 오늘 장에 대한 평가도 이제 두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때 보이셨어요, 부장님? 사실 어제부터 좀 징조가 있긴 있었죠. 시장이 일부 조정이 받을 것 같은 거. 그런데 지난주부터 선물을 워낙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요. 예. 네. 그런데 요거 한번 감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금요일에 감으니까 급등이 나왔죠. 근데 급등이 나오니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또 순매도로 세게 가더라고요. 또 오늘도 아침에 매도를 하고 있었으니 이들도 또 물렸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일부 시장이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미국장은 좋았잖아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뜨다가 바로 음봉 시작해서 3전 1시간 연속으로 밀리니까 놀랬던 거죠. 놀랬지만 오후부터 돌리기 시작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코로나 때 올라올 때요. 빠질 때 말고요. 어떤 분들께서 코로나 때 갔다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그걸 싫어하셨는데 빠졌다 올라올 때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조금 살 때 오르다가요. 그때도 유동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외국인들 팔 때 개인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방송 나가면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플렉스 하셨습니다. 1조 사셨습니다. 1조 5천 사셨습니다. 오늘도 2조 넘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한 거 치고 이틀 동안 3조 매도한 거 치고 선물 기준으로요. 시장의 조정은 거의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외국인들 또 이제 요만큼만 선물 매수하면은 네. 장 또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벌었죠 또 오늘. 외국인들을 좀 잘 주시해서 봐야겠네요. 네. 대표님은 좀 오늘 시장 어떻게 체감하셨는지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왔죠? 예, 네. 사천 지역까지 오다 보니까 중국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그냥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만 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와, 나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이 별로 되게 차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끝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약간 광기 어린 모습들 쪽에서 야, 지금이라도 여기저기서 지금이라도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까지 지금 4천대가 그런 상황들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또 이번 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적도 많고 거기다 뭐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예, 각하들 다 오시다 보니까 예, 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얘기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얘기 나오면 갑자기 없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동성도 위쪽으로 가는 것도 변동성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은 다 아시죠? 저희 전략 에블레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보자. 또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밑에서 돌리게 되면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4천 밑에서는 영향력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흔들려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 이건 이번에 흔들리면은 누가 쉬어? 누가 쉬면은
내가 그 쉬는 자리를 다시 그 자리를 메꿀게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봐야겠죠. 약간 지금 그런 순환매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희망상? 아니, 오늘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반도체 쉬는데 2차 전지는 왜 튀어요? 그럼 삼성 SDI가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의 그냥 뭐 저기 시총 밑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총 6위 뭐 7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움직여요? 그러면은 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방어력은 또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누가 대체하나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후 6시에 모 경제신문에서 여당 배당 분리과세 요건 강화 검토라는 뉴스가 지금 떴네요. 보니까 이런 게 굳이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약에 상법 개정을 안 한다라는 전제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시장은 뭐 어느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기사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쓰고 뒤에 코스피 시장 조정 받을 수도라는 걸 꼭지를 달아서 또 썼거든요. 주가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거 뭐죠? 이런 거는? 제가 그 기사는 아직 못 봐서 좀 자세히. 6시 7분에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네이버에. 분리과세 강화요. 분리과세 요건 강화 검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단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강화 검토 삼성전자도 제외되나라고 기사가 났어요. 모 경제신문. 내용 보면은 네. 대기업은 안 되고 네. 10곳 중에 한 곳만 해당되고 이것저것 뭐 말이 많네요. 지금 뭐 부자감 얘기 나오고 그러네요. 그 중에 그 프레임 네. 지겹습니다. 이제 부자가 뭐가 그렇게 부자가 잘못했습니까? 그걸 맨날 그걸 갖다 씌워서 부자는 배당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별로 대표님도 주가를 뭐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약간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죠. 어차피 거기다 또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또 뭐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당장 이제 국가 행사 끝나고 네. 그 다음에 기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한다고 했다가 약간 좀 이거는 한도랑 똑같은 거죠, 뭐 사실. 예, 이거는 잠깐만.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왔던 기사는 또 보유세 금투세 관련된 얘기 또 기사도 좀 있습니다. 있나요? 지금 전 최신 것만 보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그런지 이제 약간 좀 조절하려는 그런 의도성 기사도 단독입니다. 물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확실한 정부 기조가 그 정도로만 듣는 게 낫다. 네. 굳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용들 들어보면은 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1, 2부에서도 쭉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수 코스피 지수 4천에 대한 어떤 의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또 3부에도 초반에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게 4,000P가 부담이 아닌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자료를 좀 가져오셨거든요. 이제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넘어가고요. 일단 아니요. 4천 4천 먼저 볼까요? 가시죠. 예.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우리 승희 씨 진행한 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죠. 예. 죄송합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4,000포인트라고 너무 오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부터 그럼 그럼 너무 많이 보고 거셔가지고 장려가시죠. 지금 약간 좀. 큰일 납니다. 다시 자료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모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뭐 특별히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로 또 나온 거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증권사 이름을? 신한입니다. 나왔으면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한화투자증권 이러면 바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신한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EPS가 급상승한 게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EPS와 PR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단 이번 사이클이 EPS 상승과 PR이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메모리가 더 이상 단순 커머디티가 아니다. 존 템플턴 경이 한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그분이 하신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가 뭐냐? This time it's different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변화가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어쨌든. 네. 거기까지만 저기 보면 이제 구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런 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냥 이걸 다 통틀어서 지금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수혜를 받느냐 마느냐 그런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뭐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뭐 이런 쪽들만 보게 되면은
같이 우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EPS가 상승한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쪽에 인류에 집중된 반도체가 끌고 나가게 되면 그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흥미롭네요. 일단 지금 연말 예상에서 12개월 선행 PR 대비해서 지금 11.5배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13배 정도쯤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비해서는 4,000포인트인데 11.5배다. 아직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여기서 볼까요? 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인데 지금 현재가 올라가서 4,000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23년에는 13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는 더 간다. 그러면 4,000에서 20%면은 4,800이네요. 5,000 괜찮다. 이런 여기 계산을 하고 그러세요 눈으로. 예, 그 계산 핸드폰이래요. 예. 네, 그런 쪽에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밸류는 그러니까 그만큼 EPS가 빠르게 확장됐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래서 12배면은 4,700까지 가는 뭐 그런 논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그러면 과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7년처럼 거기를 빗댄 거는 AI가 슈퍼사이클과 맞추게 되면은 요거까지밖에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15% 상향 여력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PR은 9배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PR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지난번 13배랑은 더 차이가 난다. 또 괴리를 좁힌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00이 비싼 게 아니라 아직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이클의 지속성을 주목하자라는 쪽으로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과 실적 얘기를 다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외국인 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이제 고점대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게 57.6%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2019년도 7월달이네요. 이때가 그때죠. 코로나 그 기간 때쯤에 그때가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되고 가는데 왜 아직 51.4%밖에 안 갖고 있냐? 더 늘리게 되면은 앞으로 요 6% 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저 6% 포인트가 TSMC로 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총 엄청 늘었는데 그 사이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그동안 AI 사이클에서 안 치어주다가 이번에 쳐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뭐 하나가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들로 보게 되면 그 분명히 못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게 있고. 사실 그래서 최근 3달 동안 2달 동안 메모리가 엄청나게 오르는 기간에 미국의 엔비디아, 그렇죠.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들이 하나도 안 올랐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에 약간 반사수혜였다라고 보면은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좀 미국이랑 다른 경우라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코리아를 잘 안 보다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코리아를 보는 시기에 좀 더 자세하게 보니 AI가 붙은 거죠. 돈이 많이 벌더라 돈을. 그렇죠. 생각보다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코리아 유니버스 자체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유니버스 자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봤더니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싼 거죠. 그런 비용. 근데 저희는 작년 재작년 매년 싸다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직접 쳐다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고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시장 올라오고 삼성 하이닉스 올라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삼성 하이닉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가권에서는 조금 사도 확 올라요. 매도 자체가 적으니까. 시장도 똑같습니다.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그거 4,000억 매도할 때 그래도 시장 플러스 났잖아요. 5,000억은 매도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다가 조금 감으니까는 얼마 전에는 한 500억 사니까 바로 플러스가 20포인트 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신고가 레벨에서는 물량이 가볍다. 가벼운데 이거 자체가 가벼운 게 꺾일 거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 꺾일 거는 실적이 꺾이든지 원래 우리나라를 봐야 되는 모멘텀이 꺾이든지인데 그 둘 다 꺾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 AI가 꺾여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맞는 것 같다는데 제가 지금 표정이 잠깐 안 좋은 이유가 아까 그 뉴스를 보면은
살짝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게 그 뉴스. 맞다. 오늘 갖고 오신 그 첫 조정 팔까 살까랑 관련된 건가요? 제가 그 뉴스를 보지 않고 이 주제를 정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올 때 그럴듯한 첫 조정이 나왔다 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은 첫 조정 땐 팔아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혹은 팔지 않았으면 다른 거를 내가 늦게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2달 전까지도 그랬었죠. 그런데 요 최근 한 달이 안 그런 겁니다. 첫 조정 때 팔았으면 물린 게 아니고 그냥 빠이빠이였어요. 네. 안녕. 그렇죠. 다시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잘 헤어지고 나면 못 보게 되는 거랑 근데 제가 왜 이걸 주제를 정했냐면 그 질문을 했었던 분이 오늘 또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 조정일 때 있지 않습니까? 한 2주 됐을 때 그때도 장중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반도체 내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고가권인 건 인정. 다 문 앞에 와 있나요 지금 네. 버스에서? 그래서 누가 만약에 던지기 시작을 하면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오늘 개인 투자자분이 2조를 샀잖아요. 2조 샀는데 그중에 1조 2천억이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은 다시 붙으러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물어보신 분들의 대부분 뭐냐? 소부장, 2차전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매매 플레이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조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선도 있어. 그러니까요. 네, 일부 포트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승장이라면이 아니고 상승장이죠. 네. 이건 누가 부인을 할 수 없죠. 상승장에 첫 조정에 팔으면 또 저번처럼 못 잡으면 내가. 그러니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가 필요한 거는 대표님 비중 조절이죠. 그렇죠.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2번 더 빠지면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150포인트 빠져요 장중에. 개인 투자 3조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3조 들어올 때 같이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이 포지션 들고 끝까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개인 투자분들 그렇고 저도 똑같죠. 사람인데. 그런데 원래 이건 내가 못한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1, 2%만 더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봤었던 A라는 소부장이 내가 어제 봤었던 B라는 2차전지 포땡땡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좀 제발 그냥 두세요 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0%만 파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하든지 네. 두세요 제발.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다 그 다음날 노여 하시다가 똑같이 여쭤보세요. 이거 좀 줄일까? 조금만 팔게.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현금화 하고 싶어서 안 달랄 때 그때 조정 잘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까 대표님 처음 말씀하신 시장에 흥분이 없다랑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하신 그런 거랑 아마 같은 결일 거예요. 약간 광기가 느껴져야 할 시그널이에요. 관계 없어요 지금. 이게 결론은 그러니까 초조정 팔가가 아니고 이걸 살가에 가까운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지점 이제 고객들 뵈러 갈 때 있고 PB들을 뵈러 가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증권사 입사했을 때는 객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검정색이 있어서 막 주가 나오고 막 거기서 주문 내는 분 있고 막 주문표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고요, 막. 네,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3개월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점에서 한 달씩. 근데 지금은 이제 지점에 가보면 PB분들 개인 방 딱 있고 약간 고객들이 가서 계실 곳이 없어요. PB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면 옛날처럼 그냥 와갖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흥분을 못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도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장에 계시니까.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갈 곳이 어딘가라고 없다고 말씀하셨을 대답은 유튜브 채팅창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객장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평소보다 한 1,500분 정도 더 들어와 계시긴 해요. 그러십니까? 네. 근데 뭐 저희 접속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점에서는 어떤 것 같으신지 직접 계시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야 흥분이거든요. 아 새로 다 네네. 거래하고 싶. 오케이. 코로나 때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뿐만 지점이라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제 주위에서 물어봤을 때 그냥 저희 지금 표현이 신규 들어오냐라고 물어보면 신규 맞냐라고 이렇게 주위에 물어보면 뭐 그냥 오케이. 그냥 그게 많아지면은요 회사에 소문이 나요. 뭐 공유는 하지 않지만 요즘 뭐 개인 투자 많이 오신다라든지 신규가 많이 터진다라든지 2년 전에 해외 투자할 때 그때 많았어요. 그때는 인정해요. 그리고 2달이 더 꼭지 찍은 거 아시죠? 네. 미국장. 그렇죠. 그럼 물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경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물론 제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바다에서 올라올 때. 네네. 네네네. 짜장면을 먹고 뭘 먹을 때 주위에서 주중에 많이 하세요. 밥 먹을 때. 근데 요즘은 아직은 없던데요. 그렇게 많이. 오히려 코인이 더 많죠. 결론은 첫 조정 팔까 살까 팔까는 절대 아닌 거네요. 판다기보다는 팔아도 비중 좀 조절하는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나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한 마음가짐을 갖자가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해놓으면 2번 정도 더 빠져서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지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땐 지져요. 여기 버티면은. 그렇지. 내가 처음 조정을 내 액션을 못 취했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보시면은 한 3번째 지지면 그때부터 15% 올라오죠.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지는 게 뭡니까 지저스.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매도죠. 예. 이러면 첫 조정 팔까 살까 이제 부장님 답변은 확실히 전달이 된 것 같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광기가 있습니다. 흥분 막 하고 있어요. 아까 광기가 안 느껴진다 그러셨잖아요. 팔려고. 아, 네, 팔고 싶어 하세요. 팔고 싶은 광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온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그런 문의가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다가 털려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간 조정받는다고 아 근데 그게 제일 배 아프던데 저는 내 거였는데 막 날 제외하고 올라갈 때 근데 누가 내 거라 제일 그래요. 속상해. 그게. 좀 놔주세요. 왔으면 내게 아니지. 예. 그거는 저도 여기랑 같은 얘기. 나의 것인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속이 쓰리다. 뭐.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렇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이 그보다 뭐 한 30%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계속 언제 살지 하다가 포기가 상태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올랐어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사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야 내가 판 게 하이닉스 35만 원인데 저기 40몇만 원에서 사라고 안 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점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다가 혹시나 고점에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퍼센트가 만약에 한 똑같이 지금 30만 원대 3%와 50만 원대 3%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만 딱 보고 해서 우와 이게 10몇만 원이 갑자기 하루에 빠졌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 쪽에서는 약간 이제 점점 그 있죠. 브라운 아이스의 점점 이러면서 멀어져 간다. 부장님 말씀으로 완전히 130% 공감해요. 지금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게 내가 시장이 주도할 만큼 뭐 몇천억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주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몇천억도 주도를 못 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고 시장에 순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고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기분상 뭐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를 팔아야지. 이거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브라운 아이스 됩니다. 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잘 좀 조절해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만약에 할 거면 아주 일부만. 지금 저희가 다 털렸다니까요. 다 털리고 좀 울고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좀 슈퍼위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은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 아직 저도 궁금한 게 장중 변동성에 끝날지 한두 번 정도는 또 무섭게 에이펙스 에론이다. 이것도 엄청 많이 기사 나올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그 다음 날 이제 개파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지하게 던지실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받으면은 이제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 혹시라도. 그래서 음봉 타법. 음봉에 매수하라. 뭔 소리 이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일 많을 때예요. 네, 맞는 업종 말씀이세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의 장표 정리로 김민수 대표님이 방점을 찍어주시고 업종 정리해주시면 또 거기에 이어서 저희 자세한 업종들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40분이에요. 이런 적은 좀 처음이긴 합니다. 36분입니다. 네, 36분. 4번 네. 빼지 마세요. 예.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제일 눈에 띄는 바로 게 업종으로 가시죠. 저희 늦어졌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강세업종 보게 되면 와, 오늘 두산 퓨얼셀이 급등했어요. 상한가 같던가 예, 예. 그랬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SOFC 할 때 JP 모건 리포트 말씀드리면서 블룸에너지 얘기를 드리면서 한국에서 살만한 종목은 두산 퓨얼셀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거 얘기한 지 한 2, 3주 됐는데 벌써 이제 와서 움직이네요. 근데 촉발된 거는 현대차가 수소 관련된 이번에 에이펙 정상 서밋 그 CEO 서밋 가서 얘기했던 게 수소 관련된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게 뒤늦게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2000년지 ESS는 뭐 삼성 SDI 발 성과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정확하게는 네네.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설비 전선은 또 이제 정부 정책들이 또 풍력이 국가 성장 능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신재생 나오게 되면 또 연결되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은 저 몰랐는데 카카오톡에서 챗 GPT가 되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오늘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뭘 또 가입을 하래요? 뭐 플러스 하려면 아,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살짝 그때 기대감이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아마존이 유리기판 쪽 진입한다 그러면서 또 관련 좀 움직였었고 의료 AI는 뭐 또 수남이 도는 것 같고요. 통신 장비 또 오랜만에 또 리포트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또 움직이다. 통신 장비도 자꾸 이제 AI 수혜다 이런 쪽들. 근데 그게 우리 수혜가 아니라 미국에서 수혜를 봐야죠. 그게 이제 연결돼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 면세점 편의점은 그래도 성수기였는데 이런 쪽에서 이번에 움직이고. 또 시진핑이 오니까 그렇죠. 되게 그런 쪽인 것 같고 여기 빠진 게 뭐 엔터도 있고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약세는 조선 뭐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약했고 건설 방산 저거는 주도주도 아니까 방산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기존 주도주 중에 빠진 것만. 방산 건설이 현대건설 빠져서 그래요. 아, 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수출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출렁 네, 잘 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건설 관련해서 이 원자력 관련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유틸리티 커버를 할 때 이 개념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한정 기술밖에 없다고 저는 배웠었는데 네. 저도 이 뉴스를 보니까 현대건설이 약간 개념 설계도 하는 것처럼 뉴스는 나와서 요걸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러니까 내용들 보게 되면은 설계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시공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근데 시공전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다 해놓고 네. 시공 들어가기 전에 맞춤 설계 아닐까요? 그런 생각. 보통은 개념 설계랑 실질 설계가 그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개념에 뭐 원전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개념 설계를 우리나라에 산정 기술을 했던 거고 네. 외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외국에서 해준 거를 받아서 이제 시공에 관련된 실질 설계만 하는 거면 말이 돼요. 네. 그렇게 나오나요, 기사가?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예. 기사에 나왔던 거는 대형원전 사기 이번에 그 페르미라고 해서 나오는 맞아요. 예, 그쪽에서 대형 사기 기본 설계 계약입니다. 이게 좀 그래요. 그러면 실질 설계일 가능성이 높을 개념 설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것 피드라고 때문에- 보통 그러는데 피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체결했다는 건 좋은 얘기죠. 예, 너무 팩트다 좋은 보니까. 얘기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EPC 계약까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가는 거 맞다.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대형 원자력 쪽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에 붙는 하느냐가 문제겠네요. 얼마에 하느냐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요 페르미라는 게 페르미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뭐죠?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게 사업비가 5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요게 연결되는 게 지난번 일본에서 5,500억 달러 이제 받는다.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프라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과 그 정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프로젝트 보게 되면 원전 SMR 데이터 센터 이걸 다 같이 만들어서 여기가 있는데 요것도 만약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원전은 해안가 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냉각수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다 하면 어떻게 하려는지는 봐야겠. 뭐 방법이 있겠죠, 뭐. 그래서 요게 같아요. 요거 같아요. SMR 같아요. 대형원전보다는. 예. 요게 더 그래서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현대건설이 더 영향력을 가져간다. 그래서 대형원전보다는 SMR 쪽이 가깝지 않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대형과 요즘 그러니까 중형급 정도 뭐 그런 라인들이 아닐까 싶어서. 왜냐하면 대형 원전 4기라고 그랬는데 네. 보통 한 기가 우리나라 APR 1400은 1.4기가거든요. 네. 그럼 4기면 5.6기가가 될 텐데 SMR이면 더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또 저기 숫자가 안 맞긴 하는데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뭐. 예. 일단은 뭐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땐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제 마누가 예 그게 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인가요? 뭐 그런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예. 마누라 친구 예. 계산하시겠어요? 예. 아니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자세한 거 그렇게 딱 따고 나니까 되게 새롭네요. 와, 예. 저희는 외우는 스타일은 문과다 보니까 예, 이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EPC 계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주기기 쪽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현대건설이 만약에 그래서 오늘 두산에가 올랐다. 제가 보기엔 그게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쪽에 밸류체인들도 뭐 보조기기도 있다. 그러면 또 담당하는 회사가 있다.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다 같이 가능성으로 본다. 주가는 가능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예, 원자력 쪽이 버티고 움직인다는 거는 다른 거 없을 때 수주만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원자력도 한 축이 돼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 가져갈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을까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오늘 시장 결이 에너지잖아요. 움직인 것들이 뭐 수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눌릴 때 뭐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움직이는 섹터도 저는 주도 섹터로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너지 쪽이 움직였고, 뭐 수소에 오늘 현대차 이슈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뭐 원전은 지금 움직여도 다음 달에 움직여도 언제 움직여도 이상치 않은 섹터긴 한데 오늘 현대건설 이슈와 함께 내가 아까 현대건설 살짝 밀린 줄 알았더니 시간으로 3% 뜨고 있네요 지금. 예. 그만큼 이제 눌렸을 때는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긴 하겠죠. 이럴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과거에 원전 확장될 때 한국전력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전이가 된 것 같은데 그때 기억들이 무엇일까라고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그때처럼 세게 갈까? 좀 다른 경우인데 혹은 삼성물산까지 같이 갈까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소위 작은 거라든지 전이 될 때 나오는 아이디어들 자체가 항상 그 다음에 바로 안 나왔거든요. 좀 쉬었다가 갔기 때문에 기왕하실 거면 오늘 강했었던 현대건설이든 두산에너빌리든 본주로 하시는 게 요즘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장이 좋은데 확산이 더 안 돼요. 오히려 테마성을 확산될 때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는 없어졌어요 시장이. 되는 종목만 계속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강했던 거를 다음에 내가 원전 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삼성 SDI 그렇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앞서서도 뭐 중간중간 잠깐씩 언급이 됐는데 이게 연속 적자인데 반등을 한 건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단에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이잖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성격입니다. 이게. 예. 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 예.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가차 없습니다. 오늘 삼성 SDI 한 7, 8% 빠졌습니다. 네. 그럴 뻔했어요 아침에는. 그러다가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은 매출도 줄었고 적자로 들어오고 적자 전년비다 보니까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입니다. 그 순이익이 57억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야 뭐하러 봐, 야 있는 거 던져 이런 쪽이었는데 초반에 던지더라고요. 던지다가 자 드디어 IR을 시작하겠어. 짱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왔던 게 ESS 쪽을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보니까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확 그 적자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기조는 갖추는데, 근데 지금 시장의 2차 전지 쪽에서도 시장의 기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네요. ESS 라인을 기존 전기차 쪽에서 전환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내년 말이게 되면 30기가와트. 그러니까 즉 이게 그 지난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17기가에서 내년에 30기가까지 늘린다고 그랬죠. 똑같이 가네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 여기서 안 나왔지만은 내년에 올해보다 2배가 커진대요. ESS 시장이. 그렇게 베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겠다라는 쪽이고, 근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NCA 쪽과 LFP 쪽을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비중국계 각형 유일한 요거를 좀 자랑할 게 아니라 자본이 LFP 쪽의 기반 쪽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마켓 이걸 잘 보게 되면 전력용 ESS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냐면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와 SDI도 하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도 보게 되면 전기차 쪽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이쪽에 대해서 양산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또 느낌이 가는데 일단은 ESS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신규 투자 안 하고 NCA 라인을 개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KPX 정보가 그 더 이상 들어가는 거 없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커졌다고 봐야겠죠. 아이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다가 중요한 게 또 원래 저희가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영역이 확장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네. 로봇 얘기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우리 수주 받은 회사들이 있대요. 근데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근데 그게 양산되고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 축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드론 얘기를 합니다. 드론 얘기도 아까 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그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에서 이렇게 팔이 나와요. 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드론이 달려 있네요. 드론을 여기서 던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슉 하고 날아가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앉고. 네. 로봇 전기차 드론 3일체가 돼버렸네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무슨 미국의 무슨 회사라고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럼 결국에는 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얼만큼 사용해서 저장하는 관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을 이제 영역을 점점 벌리는 일을 한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드림을 갖다가 먹혀주는 일, 이게 지금 작동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이 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주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SDI 2차전지 사실 엄청 올랐거든요. 정말 최근에 반도체보다도 많이 오른 업종이라고 하면 최근에 2차전지인데 저 정도에 따블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떤 제가 레포트를 봤냐면 EV에 해당하는 85%, 우리 ESS에 해당하는 15%. 근데 15%를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올랐다. 더 가겠느냐가 퀘스천 마크였잖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계속 가네 근데? 그러면 그건 시장이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오늘도 똑같이 시장이 맞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실적 보고 대표님 7% 얘기하셨는데 제 기준은 10% 넘게 빠졌어야 됐어요. 이 정도 실적이면.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적 베이스대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실적 기대감한테 올라왔으면 잘 나와서 세로나 못 나왔으면 더 큰 매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년 내후년에 있을 데이터 센터향 ESS를 어떻게 더 주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오늘 BBU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업 배터리 장치. 그 아까 SBB도 나오는데 삼성 배터리 박스일 거야 아마. 그 원래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삼성 SDI는 ESS 강자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원래 저 점유율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저가 ESS 들어오면서 중국한테 밀렸기 때문에 삼성 SDI에 기대하고 있는 업계의 ESS 쪽에 대한 강자의 기환, 원래 왕의 기환이죠. 그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삼성 SDI에서 IR을 너무 환상적으로 잘한 거죠. 시장에서 좋아하는 얘기만 쏙쏙. 그렇죠. 이렇게 근데 심지어 로봇이 2만 대에서 뭐 30만 대까지. BBU 점유율이 2%에서 11% 갔다가 20%까지 이런 식으로 점유율까지 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시장에서 흥분을 할 만하죠. 과거에 이런 식의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있을 때 제 경험적으로 어떠면
잘 안 꺾였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저기 2천에 들고 계신 분들 아까 제가 그 첫 조정 얘기한 거랑 좀 괴를 같이 하는데 많이 팔라 하세요. 오늘 음봉 나올 때. 왜냐면 징글징글하거든요. 이제 물 겨우 타가지고 이제 불어서 났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경험적으로 여기서 아 그래요 같이 매도합시다 하는 순간 그걸 둘 걸 하는 굴 걸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억이 남아요. 저는. 고객이 감내할 만큼 아 그래 한 50% 났다 40% 났다 그렇게 파는 거와 고객이 징글징글하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똔똔이 돼서 플러스가 났을 때 매도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플러스가 날랑말랑해요. 그것도 힘들 때 물 타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안 된다 그럴 때 대표님 저랑 안 된다 그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저도 2차 전지 지지난주까지 좋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러면은 인정해야죠. 더 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그러면 이쪽 업사이드를 크게 준다는 겁니다. 잘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자라고 보니까 아침에 빠졌었던 다른 2차 전지 음극재든 양극재든 그게 꼬리를 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강하구나. 아직도 2차 전지가 주도주는 좀 그렇고 상승 추세 있구나. 이건 추세 인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일단은 삼바가 실적이 좋았을 때 삼바 자체도 그렇지만 좀 전반적인 바이오주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와우 실적이 그냥 역시 삼바가 양적 그러니까 공장 하나씩 늘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중간중간에 비용 발생하는 거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다. 그걸 보여준다고 봐야겠죠. 놀랍습니다. 그냥 삼성의 선택이 잘했다. 물론 돈 있으면 잘해요. 네. 환율 효과가 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까지 이렇게 같이 커나간 그러니까 지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매출이 이제 1.6조 나는 회사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만 가지고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가가 좀 삼바는 항상 실적 좋아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또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가지고 세론이 정확하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할이 들어갑니다. 네, 분할 들어가서 11월 1일 날 들어가서 그 에피스홀딩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본회사랑 들어가서 요게 24일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배팅을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일단 지주사 그 홀딩스 에피스홀딩스 들어오고 그다음 밑에 본 회사가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에피스홀딩스가 MSCI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빠지다 보니까 뭐 패시브가 좀 나오니 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러면 사업회사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분할 비율하고 이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먼저 베팅을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이거 사갖고 가냐 아니면 나왔을 때 보냐. 제가 보기에는 한 조만큼은 사고 봐야 그 다음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실적도 되는 마당에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회피하는 물량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 그 말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난 싫어 그냥 던지고 갈래. 그런 쪽에서 좀 밀린다. 그럼 그런 거 하면 요만큼만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은 삼바도 삼바지만 전반적인 바이오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눌렸던 거가 가는 장이 맞다면 바이오만큼 신나게 눌린 게 없죠. 시장은 4천인데 바이오 주가는 두 달 전 3,300, 3,400의 주가니까는요. 그러면은 어제 엔터가 오른 것처럼 혹은 뭐가 오른 것처럼 뭐 어제도 사실 바이오 좋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꺾일 것 같냐 했을 때는 기울기는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바이오가 또 11월 달에 뭐 페어마켓부터 시작해서 또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이오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를 좋아하는 섹터예요. 그러면 대동단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로노이가 쐈죠 이미 신고가로. 그러면 나도 쏠래. 사실 바이오만큼 그래도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게 쏘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장중에 10%씩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차트가
예를 들면 이격이 높아지지 않아요.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도 매매를 붙여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다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몇몇 섹터를 내가 가지고 한 번씩 내가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 전제가 맞다면 바이오는 충분히 눌려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축포를 틔워줬고 어제 한미약품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차트 보니까 줄랑말랑 하고 있고 계속 자사주 매수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된다면 큰 형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실적면이나 자사주 매수면이나 이런 여러 측면 봤을 때 그러면은 저는 바이오도 준다. 그래서 뭐 제 섹터가 뭐 좋다 이런 얘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바이오는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